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혜입니다. 인싸력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욱혜. 이번 주 재밌습니다. 가보시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가오갤의 네뷸러 배우 캐런 길런이 토르의 신작인 러브 앤 썬더에 출연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해서 화제네요. 캐런은 지난 일요일에 인스타 스토리로 팬들과 Q&A를 하다가 얼마 전 네뷸러 역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또 밀었다 라는 말을 해서 응? 싶었는데 안 그래도 이미 캐런이 이달 초에 호주에 갔다는 사실을 인스타로 밝히고 있었거든요. 오호라, 호주라면 토르 신작의 촬영지 아니겠는가? 전작에서 카메오로 출연했던 맷 데이먼까지 호주에 몇 달 동안이나 체류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는 캐런의 토르 신작 출연이 사실상 들켜버렸군요. 촬영 때문에 호주로 몰려든 토르 배우들. 시드니에선 1월 24일 제인 역의 나탈리 포트먼이 목격되었습니다. 퍼프 소매에 흰색 원피스, 검은 백과 샌들, 뿌띠뿌띠합니다만 마스크는 큰 입에 가늘고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는 흡사 외계인 같은 디자인이 프린트되어 있죠. 나탈리는 이날 딸 아멜리아와 외출해서 네일 관리를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드 리버데일의 릴리 라인하트, 무려 그녀를 사칭하는 가짜가 나타나서 인터뷰까지 해버렸네요. 하이틴 잡지 세븐틴은 최근 릴리 라인하트의 인터뷰를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 여기서 릴리는 출연 중인 드라마 리버데일의 새 시즌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등등을 줄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븐틴 측은 그 릴리가 가짜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말 웃긴 건 이게 지면 기사가 아니라요, 인터뷰 영상이었다는 거. 세븐틴은 난리가 나자 조속히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사과문을 트위터에 올렸죠. 동영상 인터뷰에서 인터뷰어였던 루카스 힐폴은 내가 인터뷰한 릴리는 가짜이며 난 정말 당황하고 동요하고 있으며 내 기사를 통해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 라고 썼네요. 상황을 알게 된 진짜 릴리는 부적절한 발언이 없었다는 점에서 쏘쏘 냉정하고 침착하게 반응했네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섭외를 어떻게 했냐는 건데요.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그냥 인스타로 DM 보냈을 것 같아요. 모델 겸 배우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가 첫 아이를 임신 중에 입술을 두껍게 해주는 주사를 맞았다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스타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요. 응, 맞았네 라고 팬들이 추측한 것이죠. 에밀리는 1월 22일에 소동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요. 주사 맞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 혈액이 50%나 증가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입술이 통통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썼습니다. 에밀리가 한 2년 전쯤 본인이 6학년 때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었는데요. 이거 타고난 겁니다. 1월 22일 카디비는 남편과 함께 LA에 있는 한 보테가 베네타 매장에서 쇼핑을 했는데 뭔가 SF틱한 복장이 화제가 됐네요. 넘어가시죠. 얼마 전 9개월간 진하게 사귀다가 깨지면서 전세계의 팬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벤 애플렉과 아나 디아르마스. 등신대 쓰레기통 직행 사연과 던킨 도너츠가 남겨진 희망이라는 점을 지난호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 헤어졌는데 지금도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소식통은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며 벤은 아나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말했네요. 이들이 헤어진 또 하나의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벤은 가뜩이나 애들이 많아서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을 원치 않고 아나는 이제 30대가 되어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은 이 헤어짐이 일시적일 거라고 예측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벤 애플렉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 셀럽들이 밤에 벌어지는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 고백하는 기회는 흔하지가 않죠. 그러나 어쩌다 문득 엉뚱한 장소에서 하이파이브를 해버렸던 자신의 경험을 적나라하게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대담한 고백을 한 사람들 누굴까요? 배우 겸 가수 제니퍼 로페즈는 토크쇼 왓츠 앤 해펀 라이브에 출연했을 때 발코니라고 장소를 밝혔네요. 킴 카다시안은 영화관에서 했다고 밝혔고요. 킴의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은 개인 비행기에서 하는 하이파이브가 최고다 라는 명언까지 남겼습니다. 이제부터 진짜가 등장합니다. 배우 찰리 씨는 지금까지 에펠탑 엘리베이터가 자기가 해봤던 가장 미친 장소였다고 말했고요. 배우 제라드 버틀러는 화산 옆에서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빙하도 있었다네요. 뭔가 대자연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잭 에프런은 학창시절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댄스 파티에서 했다는 말을 했었고요. 블랙팬서로 알려진 마이클 B 조던은 역시 영화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키이라 나이틀리가 남성 감독 앞에서는 누드나 배드씬을 찍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팟캐스트 프로그램 채널 커넥츠에 나와서 말했는데요. 누드나 배드씬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약간은 자만심이지만 약간은 남성의 시선 때문이다. 만약 엄마가 되겠다거나 내 몸을 받아들이겠다거나 하는 주제의 영화에 출연한다면 미안하지만 여성 감독으로 기용을 하라고 하겠다. 그리고 남성이 마음에 그리는 성적인 배드씬은 거절할 것이다. 내 몸은 이미 2아이를 태어나게 했고 남자들 앞에서 발가벗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키이라는 출산 이후로 엄마가 된 게 그녀를 여러가지 의미로 변화시켰다고 발언을 해왔었죠. 팝의 여왕, 마돈나의 장녀, 모델 로더스 레온이 1월 22일에 인스타 계정을 개설했는데요. 첫 게시물의 댓글이 기가 막힙니다. 첫 게시물이라는 게 의류 브랜드 주식굿디르의 언더웨어 PR샷이었죠. 이 게시물에 달린 여러 댓글 중에 너네 엄마는 하드캔디라는 대작이 있지 라고 누가 썼는데 하드캔디는 남성의 뿌뿌를 의미하는 속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로도스가 너희 어머니께서 촉촉하고 계신다고 카운터를 날렸네요. 너희 엄마가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댓글에는 너네 엄마가 네 엉덩이 안 씻는 거 아니? 라고 답했고요. 정말이지 패드립은 만국 공통이군요. 너의 가수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는 댓글에는 네 장례식 때 노래할게 라고 답하는 걸 보면 악플도 악플인데요. 이 친구 약간 화가 나 있군요. 워워. 베컴의 아들 브루클린이 약혼자 니콜라 펠치에게 바친다는 타투를 이번에 새롭게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만 목 뒤에 러브레터를 썼습니다. 아미 해머 후속 보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이전호 또는 전전호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 매체를 통해서 지난해 4개월 동안 아미와 사귀던 대학생 페이지의 고백이 보도됐습니다. 페이지는 아미에게 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페이지는 아미와 나이프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미가 그녀의 하체에 A자를 칼로 새겼다고 합니다. 나는 잠자코 보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슬픈 일이지만 그가 좋아해주길 바랬다. 라며 당시의 심경을 고백했고 흉터는 지울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미는 그녀에게 멍자국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아미는 멍이나 상처를 낸 걸 두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다며 아미는 내게 그런 측면에서 노예가 되기를 원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바로 아미의 변호사가 나섰죠.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아미와 파트너와의 교류는 완전히 합의하에 이뤄졌다. 언론은 아미 해머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 기사를 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드 가십걸 보신 분들은 아미 해머가 시즌2에서 셀리나의 로맨스 상대였던 가브리엘을 연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아미는 가십걸은 좀 힘든 작품이었고 애초에 하기로 했던 에피 촬영을 다 끝내진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사회자는 나가라는 느낌이었냐 라고 물으면서 잘린 거냐는 걸 돌려서 말했는데요. 아미가 명쾌하게 대답하진 않았습니다만 요즘 일이 계속 터지는 아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가십걸도 잘렸을 거라고 추측하는 중입니다. 아미는 요즘 1년의 고발로 인해 제니퍼 로페즈와 출연하는 영화에서 하차를 했었는데요. 영화 대부의 스피노프 드라마인 더 오퍼에 출연 예정이었으나 여기서도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트리플 X라는 액션 영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엘레나를 연기한 현재는 영화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아시아 아르젠토가 트리플 X의 롭 코엔 감독을 향해 미투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신문인 코리에르 델라 세라에서 기사가 가장 먼저 나왔네요. 2002년 촬영 당시 롭 코엔은 나에게 감마 헤드록시 낙산을 마시게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의 침대에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롭 코엔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여러 차례 고발을 해왔고요. 심지어 친딸인 발키리 웨더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10대 시절의 아빠 때문에 태국과 체코의 유흥업소에 끌려갔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미투 운동을 시작한 하비 와인스타인의 전철을 밟는 모양새인 롭 코엔. 이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FKA 트윅스는 지금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죠. 트윅스가 얼마 전에 테넷의 닐력, 로버트 패틴슨과 사귀던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에 사귀기 시작해서 2015년에 약혼을 발표, 2017년에 파혼했습니다. 팟캐스트 그라운디드에 출연한 트윅스는 로버트 패틴슨의 팬들에게 끔찍한 괴롭힘을 받았다는데요. 로버트의 팬들은 나를 지구상에서 가장 상처받을 만한 경멸적이고 심한 호칭으로 불러댔다. 그들에게 로버트는 왕자님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백인의 금발의 여성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거의 정신적인 왕따 수준이었고 너무한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원숭이가 붉은 드레스 따위를 입고 있네 라고 말하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으면 원숭이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말하며 현재는 자신감을 회복했고 스스로의 외모가 너무 좋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스타워즈의 영원한 한솔로 해리슨 포드가 백신 접종을 위해서 2시간 반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해리슨은 1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엘카미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요. 나이가 78세의 고령이고 헐리우드 유명인사기 때문에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순서를 지키고 2시간 반 동안 줄을 서서 백신을 맞은 해리슨은 현장의 의료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며 그 이상의 말은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에는 정글 크루즈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기구가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비록 1930년대의 설정이긴 하나 원주민들이 사람을 사냥해서 해골을 모으거나 백인 캐릭터가 원주민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거나 해서요. 디즈니는 대대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하는 건 없지만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전부 제거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드웨인 존슨과 에밀리 블런트 주연의 영화 정글 크루즈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와일라잇의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신작 영화 스펜서에서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연기하는 퍼스트룩이 공개되었습니다. 진짜 똑같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젊은 윌리엄 왕자를 누가 연기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루머는 아직 여전하고 피셜은 없는 스파이더맨 3편의 캐스팅에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해리 오스본을 맡았던 데인 드하는 아무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최신작에 등장한다는 소문을 단호하게 부정했거든요. 최근 라디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데인은 전부 사실 무근이고요. 그런 소문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참여할 수는 있겠죠. 라면서 미래의 참여에 대해서는 열어놨네요. 데인 드한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좋은 작품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